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의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 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 녹음은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게 봄이 아니라 여름이 막 바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두꺼운 옷을 바로 벗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포근하죠. 그러죠. 더워. 네. 저는 광주 호남본부장 김재희입니다. 자, 인사들 하시죠. 네, 인천 이지사 김국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져서 지금 느끼는 생각들이, 저는 어느 순간부턴가 추위를 제가 원래 잘 이겼는데, 어느 순간부터가는 요즘 또 바지들이 그러죠. 속에 기모. 저는 아직도 기모 바지를 입고 있는데, 쫄쫄이는 안 입고 이제 기모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게 덥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는 좀 또 쌀쌀하니까 또. 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아침 새벽에 5시에 차를 몰고 이제 서울 본사로 왔습니다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또 가볍게 점심과 함께 간단한 거색을 해서가지고 본부장님 요즘에 굉장히 활동 많이시죠? 예, 좀 많이 있는데 근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특별하게 근황이니까 없고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정도인데. 예. 남부대 강의도 많이 나가시죠? 예, 남부대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 좀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기초 강의가 시작됐고, 기존에 이제 최고위 강의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금요일 날 이제 본사에서 한 번씩 특강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소금쟁이 행사가 있죠. 바쁘시네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울로 와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엔 또 우리 부산지사가 희망경매 토크를 하니까, 거기도 또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왜 도기안 협회장님 안 계시나요? 아, 그렇죠. 아시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협회장님이 이제 우리 최근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지사의 어떤 건 때문에 잠깐 이제 출타를 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안 좋게끔 법으로 갈 수밖에 돼서 그거는 해결이 어떻게든 원만하게 타협을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점이 있고요. 그런 점들은 괜찮아요.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 치고, 최근에 몇 가지 큰 기사들 몇 가지 있죠. 금리가 1% 인하됐다. 1%대로. 네, 계속 내려가. 이런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신지 우리 지사님들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정도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1%까지 내려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채널에서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치를 해놓은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 수단을 찾고 있는데, 역시 매스컴에서는 자료나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제일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던 주식 쪽으로도 지금 많이 돈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펀드 쪽으로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그래프까지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은 거 보면은 가장 파격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수익률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4%대, 5%대까지 나온다. 투자가 좋다. 요즘 시대에 1% 시대인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투자 원금에 대한 것은 보장을 못한다. 이래도 지금 굉장히 높은 그 돈의 그 투자 방식의 그 쏠림이 그렇게 몰려든데요. 주식 쪽이나 예, 펀드 쪽으로요? 예, 주식 쪽에 펀드 쪽에 그렇게 몰리던데 물론 이제 경매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경매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식과 펀드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는 거 딱 그냥 매스컴에서만 이렇게 봐도 깊이 생각 않고 이렇게 자료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예, 많이 그런 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조금 답답하죠. 경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 일지사장님 생각은 이제 어떠신가요? 지금 기사를 잠깐 보면요. 네. 인천이 최근 1년간 가장 큰 그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아파트 통계, 매매 수요 통계상으로 나온 지수이긴 한데, 지금 서울은 한 0.03%,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양천구가 신정동 일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요를 자극해가지고 매매를 이렇게 유도하는 쪽이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은 가끔씩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이제 대출을 늘려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어떤 그 대출 가계 대출 쪽에 부담이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지금 네. 좀 많이 부담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상식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그 부담 좀 덜하지 않을까. 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경매로 낙찰을 하나 받은 그 물건들은 보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대출이 나오는 어떤 프로투지도 그렇고 네. 조금 부담은 살짝 있었어요. 네. 시작하는 입장도 이제 그때 있는 것들은 그랬었는데 올해 최근에 이제 낙찰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대출 어떤 퍼센티지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자도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때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좀 적은 측면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차후에 어떤 그 다른 유럽 어떤 여러 나라들을 그 비교해 봤을 때 보면 가계대출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들이 과연 이 경제적으로 뇌관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우려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정체돼서 뭐 거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아무튼 뭔가 흐름이 있어야지 그 고인물은 또 이렇게 썩기 마련이니까 좀 부동산도 뭔가 흐름이 잡혀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얘기나 어떤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한 것이 정답은 없거든요. 그 파도에 그 파도 높이나 그런 바람의 방향을 미리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이 부동산도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거, 국제적인 또 영향을 또 받아서 또 다르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답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어떠한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르는 시기니까 투자를 한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 경매 낙찰 사례를 보면은 거의 99점 아니면 100% 이상 낙찰되고 있는데 그 부동산들 좀 그 시세조사 했을 때 그 이미 올라 있으니까 100%로 쓴 것 같지만 이미 오른 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도 한 20%는 싸게 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 할 때 또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면 지금 시기가 다 뭐 수익을 얻고 그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아직도 10년 전에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다양한 빌라도 있고 아파트는 3, 4천 올랐다고 지금 한 쪽도 있고 5천까지도 최고는 오른다는 것도 있는데 전혀 오르지 않는 아예 멈춰 있는 그리고 몇 년 아니고 10년 전에 그 가격도 아직도 유지하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 오른다고 해서 다 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면밀하게 개인적인 투자에서는 좀 그런 상황들을 점검해서 모든 게 사놓으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100%를 썼다고 해서 많이 손해보거나 수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건 어쩌건. 그러니까 그게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로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대폭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그 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이게 좋을 것이나 나쁠 것이다. 그 예전에 말했던 폭락이 될 것이냐. 사실은 폭락도 되지도 않았죠. 그렇죠. 현실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도 계속 보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것은 어떤 전조조짐도 없고 그렇게 이제 폭락한다고 이제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투자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그렇죠. 비하면 오히려 손해난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조금 대박을 쳐서 좀 그럼 투자를 100% 잘했다. 또 앞일은 그 미래 얘기는 또 어떻게 달라지니까 뭐니까 항상 그런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쪽으로 해서 100%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 변하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뭐 어떤 선진국의 어떤 무슨 금융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든 어쩌든 간에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되도록이면 경매 쪽에서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 걸친 여러 가지 그 차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런 쪽의 의견이시죠? 큰 그림으로는 재테크는 분명한데 네. 엉뚱한 데 쪽으로는 일단 배제해 놓고 네. 경매 쪽에 제대로 된 경매 쪽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뭐 그 경제 우리 국가적인 흐름이든지 세계적인 흐름이든지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100%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만을 또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결국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떤 주변 환경보다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투자 여건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가는 의지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교육생들도 이렇게 부류를 보면은 네. 지금 당장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제 별 반응이 없는데 이제 지금 실무적으로 시세 조사를 하고 투자 준비까지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검색 많이 해서 이 물건 어떻습니까? 저 물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들이. 예. 그런 분들이 주로 무슨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저기에는 이제 교육만 받고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은 특히 상담할 때나 기초 권리 분석반, 기초 이제 초보 탈출반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망설이고 거의 한두 번 이렇게 상담만 받고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한두 번 오셨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PT 받으신 분들이 가장 적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직접 실무적인 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물건 검색해서 그냥 하루에도 4-5건씩 물건을 검색해서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곧 이런 물건 정도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열정을 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초보 때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때는 굉장히 망설이고 거의 나약하게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서 경지에 오르시거나 최고위 정도나 아니면 1:1 PT 직접 실무에 이게 뛰어들고 뛰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렬한 열정을 보이신다는 것은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겠죠.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내 돈을 던지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감하게 움직이느냐 뭐 그건데 아무래도 최고위나 PT를 받으신 분들은 고액을 내고 들어오신 거니까 그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열심히 좀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교육을 받는 자세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결심도
일반적인 기초나 이렇게 받는 분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네요. 지식적인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막연한 감을 갖고 계시는데 실무하면 시장조사 이렇게 직접 그 부동산 업소에 이렇게 전화해보고 또 직접 이제 최종적으로는 현장 가서 발로 뛰어보니까 이게 정말 돈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막연한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현금 같은 개념을 가져버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면 얼마가 이게 수익이 당장 보인다. 이걸 진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버리는 것이죠. 그림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열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조금, 뭐,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세조사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물건에 대해서 하면은 오전에 한 2번 정도 하면은 한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거든요. 그럼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아니면 3번까지 넘어가면 오늘 하루 종일 그분하고 막 통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들은 꼭 되시겠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정말 좋은 모습이네요. 우리 인천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막 맹렬하게 그 교육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일지사님 서진 씨는 어떠신가요? 저희 그 PT분이 최근에 이번 달에 이제 그 입찰을 들어가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아까 본 그 물건? 네, 그렇죠. 이제 회장님도 같이 한번 보셨는데, 굉장히 이제 한 분은 그 열성적으로 하시고, 또 한 분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시간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워낙에 그 혼자 이제 해왔던 어떤 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곧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희 협회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자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태까지의 마인드를 좀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의 고집,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 거야. 많이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분도, 근데 처음 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자 마인드, 이렇게 편견, 이렇게, 고쳐지고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바꾸어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것도 또 모두가 마찬가지고요. 최고위를 받고 또 PT를 받고 이 경매를 1회, 2회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몸에서 살아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견인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그 느끼고 고치려는 노력, 끊임없이 이렇게 부자의 마인드에 대한 생각도 하고 편견을 깨려는 노력을 내가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편견이나 부자 마인드가 뭔지를 못 느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알면서 이제 고쳐나가는 방향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편견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좀 심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질문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부터 만약에 10까지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1 물어본 다음에 5, 그다음에 5 물어본 다음에 10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중간에 꼭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놓칠 때 본인도 그거를 알지만 잘 안 될 때 이게 이제 PT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이제 지사님들이 각자 그 PT 분들을 조금 더 인솔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향이 그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좀 더 강력한 마인드 장착을 더 시켜주셔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우리 협회장님이시죠. 그렇죠. 그 최근에 그 본사에 PT 교육생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한번 교육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 내용들도 다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저도 이제 참석은 못하고 팟캐스트로만 들었습니다만, 그걸 쭉 듣고 보니까, 역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인드의 부재다. 마인드가 좀 잘못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지식이 그 자기한테 습득이 됐더라도 그걸 이끌어 나가는 그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마인드가 안 되면은 결국 그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저도 광주 호남본부가 이제 오픈한 지 1년이 돼 가는데요. 많이 된 것 같죠? 근데 저도 이제 1년 됐더라고요. 이제 사무실을 직접 오픈하고 경영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도 한 1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 생각하고 들어왔던 그거는 그것과 현재 그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는 내 모습이 내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초심을 좀 찾자. 그리고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교육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지사님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똑같은 생각 아닌가요? 자기 성찰이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뭐, 어느, 뭐, 1년, 2년 됐다고 해서, 뭐, 5년의 그런 경력이나, 뭐, 10년 돼서 이렇게 경매로 내가 10년을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늘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아마도 편견도 있고 또 그런 부자 마인드에서 좀 약해지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자기 성찰을 갖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좀 고양시키고 그런 것을 좀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 경매가 쉬운 것 같지만은 그 부자 마인드나 현실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 명도나 전월세 매매까지 그 과정이 한 과정같이 이렇게 몇 과정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세 번나 해보면은 한 100가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세 번나 된 과정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한 과정마다의 또 다른 수많은 그런 절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면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시작해서 뭔가 뭐 기초반을 들었든지 최고위를 들었든지 PT를 했든지 어느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나는 뭔가 완성됐구나 이제. 이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걸 이제 하나를 그림을 봤구나. 이제부터 뭐 하는 동안까지, 경매를 하는 동안까지 꾸준히 그 단계나 그 분야별로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어도 이제 10년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재테크하고 비춰봤을 때 물론 이제 깊이도 좀 깊게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자신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쉽죠.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 이게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그 스피드가 빠르다. 왜냐면 우리가 기초 강의할 때 늘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얼마인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100만 원씩 저축해서 그 4년이 걸려야 1억을 버는. 그래야 겨우 사투리 나왔다. 겨우 1년을 1억을 모으는 4년을 해야 100만 원 200씩이죠. 참 200이죠. 참. 200씩 모아야 1년에 2,500 정도 모아지고 그게 4년 정도 돼야 겨우 1억을 모으는 수준인데 경매로는 사실 3년만 지나도 살 당시에 벌써 시대 차익이 뭐 억 이상 될 수 있는 물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던데요. 아니 어찌됐든 그 스피드에 대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스피드에 너무 진지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스피드에 대한 관점을 너무 다르게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렇게 좀 한 번 더 짚어진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면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굴러갈 수 있는 시장이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좀 재밌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게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뭐 기초반 하거나 이제 너무 그 경매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다, 깊이가 있다, 너무 어렵게 하면 또 어려워하시니까. 이게 100단계라고 하면 벌써 사람들 쫄잖아.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은 원금 보장과 수익성 일단 간단히 설명하고, 좋은 물건 골라서 법원에 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 낙찰 받으면, 전월세 내고 세 나오면은 그게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데, 그렇죠. 뭐가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공무원협회 이제 우리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또 그 청취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시거든요. 우리 협회 이런 청취자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어려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부산지사님께서 오셨으면 좀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죠? 우리 부산 희망경매 토크. 이것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희망경매 토크 또 다음 주에 하니까, 우리가 같은 지사로서 한번, 서진 씨가 한번 해주시죠. 살짝 소개를. 28일. 제가 며칠 날 하고, 몇 시부터 이렇게 한다. 잠깐 이거 한번 보죠. 예, 진행 조금. 그날이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예. 그래서 행사 소요 시간이 약 한 3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예. 일부에서는 2시에서 3시까지 약 한 3시 30분까지 90분간 그리고 잠깐 쉬고 2부에서 3시 40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시 30분 이후부터 이제 행사의 뒤풀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부, 2부, 3부로 나눠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사 1부에는 지사장 강연이 짧게 한 15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 순서 2부 순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도기한 협회장님 이제 특강 한 30분 정도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량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지사장 각 개인의 어떤 우량 물건이 있을 경우에 그런 물건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지사님들도 지금 뭐 하실 건가요? 이때 3부 때? 아마 행사 2부 소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본부장님. 예, 2부는 이제 도기안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예, 그리고 혹시 이제 평상시에 팟빵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소금쟁이 모임에서 어떤 궁금한 사항들, 그다음에 PT 모임에서의 어떤 궁금한 그 질문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이제 경매를 할 때 힘들어했던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물건 상담하는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T 교육생들의 어떤 생생한 체험 사례,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전국 경매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광주와 마찬가지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잘 이용해서 이 희망경매, 부산에서 하는 희망경매 토크쇼에 오신 분들은 각자 좀 질문도 한두 개씩 가져오시고 뭐 물어볼 것들을 좀 가져오시고 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시간이 꽤 행사 기간이 원래 길었어요. 그때 예. 그렇게 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정도 했죠. 광주도 3시간 정도 했죠. 손님이 꽤 많았었죠. 네. 예, 고객분들이. 이렇게 되고 이제 광주에 제가 이제 따로 할게 저도 이제 그 협찬 차원입니다. 저희가 지사끼리 서로 협찬하는 과정이 뭐 좀 있는데 저 광주 호남 본부장인 저는 제가 그 상품권을 좀 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이제 금액은 이제 약소하지만 그 장수를 조금 많이 해서 그 퀴즈를 제가 퀴즈 쇼를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한 좀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이 살짝 들어가는 어떤 퀴즈를 제가 한 10문제 정도 낼 거예요. 그걸 그 마치신 분에 의해서 그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그럼 현장에서 이 스마트폰 검색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희는 항상 언제나 오픈북, 오픈 스마트폰. 순발력 문제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러려면 아마도 우리 협회 그
그동안의 카페를 잘 보시거나 각 지사의 블로그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손쉽게 맞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 인천 예지사에 뭐 이제 저는 이제 각 그 지사별 아니면 이제 저희 광주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올려놨던 것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놨던 내용들을 일부 문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카페와 블로그를 많이 찾아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수월하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어떤 저희 협회 카페나 그 블로그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팟빵. 저희 팟빵을 그냥 그 팟캐스트를 무료로 다운받는 이유로 그냥 다운만 받고 마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팟빵 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댓글도 한 번씩 좀 달아주시고 뭐 그런 문제 나올 거예요. 적극적으로. 재밌게.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전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 명이 그 정답을 여러 개 맞췄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한 명이 여러 개를 맞춰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럼 상품권이 여러 장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그 송년회 때부터 행사했던 것이, 그때도 송년회 때도 많이 맞힌 분이 많이 가져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맞추신 분이 오히려 양보를 해서 다른 분에게 뭐 양보하고 그런 미덕도 보여줬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협회에서 쭉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고, 그만큼 서로 이제 좀 관심 갖고 해주시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오늘은 사실 정확한 그 주제나 제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원래는 우리가 부산하고 저하고 광주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부산 지사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급히 지금 참석하신 분들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부산 그래도 소개는 지금 저희가 많이 해드렸네요. 최근에 저희 이제 광주로 계속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PT나 뭐 이런 최고위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자 마인드를 꼭 갖추십시오라고 하는데 생뚱맞죠. 사실은 부자 마인드라는 게 뭐냐,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냥 뭐 갖춰준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 안내해드린 걸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을 안 꺾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책만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회장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이 까발려주마 시리즈의 완결판이죠. 부자 마인드, 그 책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팟캐스트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팟캐스트만 또 듣다가 말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부자 마인드 책도 다시 한번, 내가 예전에 읽어봐서 다 안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책을 또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고, 또 그 똑똑똑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그 책도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고 하면 조금 더 그 자기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 감명 있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어느 시점이 흐른 뒤에 또 보면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감동이 또 새로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몰랐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자기한테 확 꽂히는 장면들이 있고, 그때 달라요. 네, 그때 좀 다른 것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삼국지를 읽었다. 근데 나이가 들어 10대 때 읽었던 삼국지와 20대 때 읽었던 삼국지, 뭐 40대 때 읽었던 삼국지가 다 자기한테 와닿는 느낌이 다르듯이, 그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읽어보고 또 한번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것도 자기 성찰일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의 의지와 행동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저도 그 영화를 많이 본 편은 아닌데 네.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늑대와 춤 네. 그것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감동 있게 봐가지고 계속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 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팟캐스트 그 제가 녹음할 때 그 배경 음악도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잠깐 깔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고 보면은 정말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본 것을 또 봐도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마인드나 이런 편견 이런 것은 끊임없이 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동감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닥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이게 물어보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지다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항상 그 대답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었는데, 그분이 또다시 투자할 때 또 그 과정을 또 물어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다 명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명도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 제가 말로 한번 했던 거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책을 보시죠. 아니면 제가 팟캐스트에서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면 저희 이제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 강의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받는 거. 그 과정을 한 번 더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사실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그 자기도 예전에 보고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금방 잊어먹고 까먹는 거고 그걸 정말 자기 마음속에 와닿고 어떤 자기 행동 양식의 규칙으로 하나 설정해 놓을 정도로 자기 마음속에 깊이 박히려고 하면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그 편견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다 설명해놓고 자, 이 화면을 보시죠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로변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소개하려고 딱 펼쳤는데 자, 이 설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끄럽겠다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해서 얼마 만에 수익이 창출하고 이게 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벌써 그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지저분해도 돈이 되는 거면 자세히 확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보십시다 하면서 딱 화면을 열었는데 시끄럽겠다. 나 살기는 뭐 어쩌겠다. 막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아까 방금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편견 얘기했죠. 바로 나오시네요. 똑같이. 그랬더니 본인도 조금 당황스러운지 웃고 이렇게 그거 보십시오. 그 부자 마인드나 이게 편견이란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기억이 조금 있고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현관을 열면 늘 옛날에 살았던 공룡과 그 용문신들과 그 도깨비들이 사는 것으로 늘 이렇게 상상의 날이나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나는 이제 다 고쳐진 것 같은데 예전에 내 모습과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시작되는구나 고쳐야 되는데 라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 명도에 대한 것은 참 계속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또 직접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참 그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어요. 그리고 또 수리에 대한 부분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참 지금 쿠팡 강의로 우리 서진 씨가 내일 강의를 하시죠? 아마 그 인테리어 쪽인가요? 네, 내일 오후 1시에 본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그 인천 일지사도 그 인테리어 특강인가요? 그게 100만 원 셀프 인테리어. 100만 원 셀프 인테리어. 맞습니다.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셀프 100만 원 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그 강의를 내일부터 처음 시작하시네요. 그렇죠. 원래 인테리어 쪽은 이제 제가 손을 쭉 놓고 있는 상황인데 간혹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요즘에는 다들 스스로들 잘 하십니다.
DIY라고 하죠. 네, 그렇죠. Do it self, do it yourself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초점은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아무리 해도 이제 수리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싶으신 분에 한해서 아마 좋은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그리고 우리 인천 이사님 북동씨도 저기 네. 언제부터 하시죠? 내일. 네. 뭐 내일 1시에 기초 강의 있고요. 네. 다가구 특강 3시에 있고요. 두 개를 연속으로 하시나요? 뭐 오. 아직 뭐 혈기왕성하니까 풀로 네. 오후 내내 이제 할 예정인데요. 좀 뭐 다가구 특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범위를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 줄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그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다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을 딱 보고 간단히 끝내야 되겠나 이거 보고 안 그러면 진지하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쿠팡 강의가 저희도 이번 주부터 사실 시작됐죠.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날 광주에서 제가 했었고 기초 강의를 했었고 어제 지금 본사에서 우리 협회장님 또 기초 강의 하셨죠. 그리고 또 연달아 계속 우리 인천 1, 2 지사님들도 그 강의를 시작하시네요. 네. 쿠팡으로 강의를 신청한다는 것도 좀 획기적인 일이지만 금액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싸게 우리가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부담들 없이 오셔서 듣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이제 컬에 맞춰가지고 예. 선택의 폭도 좀 넓죠. 그렇죠. 부산도 지금 그걸 열어놨으니까 부산 내에서도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은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물론 다른 교육 기관들보다는 다양했지만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대 생산하고 있고 다변화를 주고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창출하고 있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올 게 한 서너 개가 또 대기 중인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아마 협회장님께서 공지를 하시긴 하실 겁니다. 네. 굉장히 또 다양하고 재밌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 이제 부산지사 희망경매 토크쇼에서 봐야겠네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다 같이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리에 따라서 어떤 주어지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투자 의지 그런 것을 더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원래 사드 문제도 좀 하려는데 이거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 그죠? 사드 미사일 방송을 끄고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까부터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사드 이야기 할거 존나 많은데 참 이거는 좀 그러고 하여튼 부자 마인드와 어떤 투자 환경에 여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었고 또 이제 각 부산지사 우리 희망경매 토크쇼도 부산지사장님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또 각 지사님들 쿠팡 경매 쿠팡 강의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네요. 예전에 이제 경매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계속 방송을 하다가 너무 경매만 얘기하니까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슈화 되는 부분, 뉴스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또 최근에 재미있었던 그런 이제 얘기도 한 번도 있는데 또 너무 경매에 관련된 협회인데 또 너무 그런 이슈적으로는 많이 빠지고 그러면 또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조율 있게 금리 쪽하고 부자 마인드 경매 쪽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 좀 오늘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스스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청취자분들이 저희는 그렇지만 청취자분들이 눌러줄 거니까 약간 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내용은 참 괜찮은 내용들이었다고 보는데 나만 그러면 다음에는 좀 조용히 그래도 클릭수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운로드 수는 아무튼 감사하고요. 저희 독일의 경매양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